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잠시 후 강연을 해주실 저희 이근성 상무님을 소개해드릴 건데, 저희 이근성 상무님은 지금 현재 포장, 패키징, 후 가공 산업 분야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으로 해외 글로벌 유수 기업들의 솔루션을 국내 성공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이근성 상무님을 모셔보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근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이고 오늘 날씨도 많이 안 좋은데 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오늘 주제를 부와 가치 창출을 위한 인라인 플렉소 솔루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주제로 여러분한테 플렉소를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제 내용을 보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추후적으로 같이 더 디테일하게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지금 현재 인쇄를 생각하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디지털 인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으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라비어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환경적인 것을 많이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플렉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플렉소 인쇄는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친환경 인쇄 솔루션 중에서도 가장 그 경쟁력과 그 다음에 생산성 또는 어떤 기업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가장 좋은 솔루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플렉소를 이해하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제가 짚고 넘어갈 곳이 있는데 먼저 제 소개부터를 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하이델베르그라고 하는 옵셋 인쇄 쪽에서 제가 오랫동안 근무를 했고 제가 뜻이 있어서 플렉소 인쇄 시장의 어떤 확장과 발전을 위해서 제가 이제 독립적으로 플렉소 인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DKSH 회사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인쇄를 하다 보니까 인쇄는 모든 포장에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부분에 극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포장 쪽에 관련되는 공부를 해서 지금은 많은 부분에 그 포장 관련 분야에 제가 이제 관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한테는 제가 이제 그 인쇄를 통해서 전체 포장에서 갖고 있는 의미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하는 그 세 개,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파트인데 하나는 이제 DKSH. 여러분들 뭐 DKSH가 기존에 뭐 하이델베르그, 고모리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큰 글로벌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 아마 DKSH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DKSH는 저하고 한 4년 전에 우리가 패키징 솔루션을 국내에 공급하기 위해서 같이 이 사업부를 셋업을 해서 제가 이제 그쪽에서 포장에 관련되는 인쇄에 관련되는 그런 솔루션을 지금 유럽의 아주 좋은 장비들을 저희들이 국내에 소개하고 있고 거기에 맞는 시스템 또는 장비 또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DKSH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글로벌 회사 중에서도 스위스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회사인데요. 상장이 돼 있고 지금 한 14조 정도 연매출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 직원 수만 해도 한 3만 3천 명 정도가 있는 아주 거대한 집단입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도 여러분들 혹시 뭐 쌍둥이 칼 잘 아실 거예요. 쌍둥이 칼, 아스피린 뭐 이런 것들은 다 우리 이 유통 경로가 우리 DKSH를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 수가 지금 현재로 한 350명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크게 네 가지의 기계 사업부가 있는데 저는 기계 사업부에 속해서 그쪽 기계 사업부에서 저희들이 국내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분야, 자동차 생산 라인 또는 세미 컨덕터 또는 2차 전지 이렇게 이제 여러 사업 분야들이 있는데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은 이쪽에 있는 우리가 이제 포장 쪽 라인을 제가 이제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데일리로 이렇게 미팅을 하거나 또는 자료를 정보를 공유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다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브랜드 오너들, 식품 쪽에 또는 포장 쪽에 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인쇄 쪽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거나 또는 관여되는 어떤 솔루션을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패키징에 대해서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히 프렉소 쪽을 얘기하게 되는데, 프렉소는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프렉소 솔루션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프렉소는 크게 보게 되면 라벨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필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박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후단에서 또 소개할 연포장이라고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렉소가 우리 인쇄 시장에 어디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또 가장 좋은 이상적인 솔루션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인쇄 어떤 솔루션, 인쇄하는 방법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저하고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저희 DKSH는 기본적으로 프렉소 인쇄기만 가지고는 어떤 솔루션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솔루션을 위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재판 시스템입니다. 재판은 우리가 옵셋에서는 CTP라고 해서 평판, 우리가 페이스판에 이미지를 출력해서 그 매체를 통해서 인쇄하는 방법이 있고, 예를 들어서 그라비어 같은 경우에는 동판이라고 해서 동판에다가 그 이미지를 또 조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가 인쇄 같은 경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이미징이라고 해서 잉크 헤드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에 피사체에다가 인쇄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프렉소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쉽게 알고 계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볼록판 인쇄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내가 이름을 도장으로 해서 도장으로 이렇게 찍어서 내가 이름을 했던 것처럼, 공판에다가 내가 팠던 것처럼, 그런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프렉소가 그 판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수지판 또는 볼록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볼록판 자체가 저희들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은 코닥이라고 하는 제품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닥이 지금은 미라크론이라고 하는 우리 미국계 회사에 인수가 됐고, 그 인수된 그 제품 코닥의 솔루션을 저희 DKSH가 국내에 들여오고 있고, 한국에 이제 총판은 저쪽에 뒤에 계시는 김정수 대표가 지금 한국에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포인트를 좀 정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날 수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포토폴리머 프레이트라고 해서 수지판입니다. 이 저 표면에 이미지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 필름에서 현상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볼록판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프렉소의 인쇄 품질이 다른 거에 비해서 혹시라도 떨어졌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최근에 들어서 프렉소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샘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렉소가 지금 연포장 쪽에 여러분들 뭐 쉽게 아시는 뭐 초코파이라든가 요즘에 오리온에서 인쇄하는 것도 다 프렉소로 인쇄하고 있어요. 그런 연포장에 들어가는 것들. 옛날에는 그라비로만 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프렉스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옵셋으로만 했어야 되는 것들이 지금은 프렉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계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는 내가 만드는 재판 시스템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하고 내가 인쇄하려고 하는 것하고 이렇게 전이가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코닥은 1대1의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통해서 봤던 그 이미지, 그러니까 모니터상에서 봤던 디자이너들이 만든 이미지를 내가 얼마만큼 정교하게 판에다가 그걸 전이를 시켜주는 과정에서 그 동일한 조건에서 그걸 가지고 인쇄를 해야만이 우리가 시작할 때 품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변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인쇄를 하니까 그 표준값을 맞추기가 엄청나게 어렵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인쇄 품질을 얘기할 때 G7이라든가 또는 뭐 CMS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정상적인 데이터가 아닌 상태에서는 그거를 맞추는 게 여러 가지 그 어떤 실무진들의 캘리브레이션을 통해서나 또는 커브값을 교정하거나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반복될 때마다 틀리게 나오는 것이 그 이유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닥 미라클론에서는 어떤 기술에서 그게 1대1의 기술이 실현이 되는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지가 판출력기를 통해서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노광을 하고 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게 프렉소 판을 만드는 기본적인 공정인데요.
그 중에 우리가 맨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제가 아까 그 볼록판이라고 했잖아요. 볼록판에 저 하나의 점을 우리가 덧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망점을 덧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 덧이라고 하는 것은 20 마이크로의 아주 미세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렇게 보는 것처럼 크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돼 있는지는 다 확대경으로 봐야만이 보이는 그런 사이즈들입니다. 그래서 이 덧이 여기에 우리가 잉크를 묻혀서 얘가 동일한 자리에 붙여주는 역할이 이제 프렉소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인쇄를 하다 보면 이게 다른 동판이나 PS판처럼 내구성이 있거나 또는 딱딱하거나 이렇게 고체 성분이 아니고, 얘는 우리가 유연성을 갖고 있는 플렉스블한 플레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무 탄성을 갖고 있어서 눌림과 동시에 잉크가 새어나가거나 또는 변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는 키스 프린팅이라고 해서 살짝 닿게 하는 게 그 기계가 갖고 있는 기술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첫 번째 1번부터 5번까지 내가 판 실린더, 그러니까 판하고 우리가 앞통하고 이제 원단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원단이 지나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사이로 얘가 판이 닿으면서 거기에 전유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밀리지 않고, 잉크가 밀리지 않고 여기 판이 갖고 있는 그 20 마이크론 이내의 아주 미세한 점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얼마만큼 정교하게 여기에 전이가 됐느냐가 프렉소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며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의미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그 국내에, 전 세계에 프렉소 재판을 만드는 기술은 두 가지 방법으로 실현이 됩니다. 하나는 미라클론이 갖고 있는 독점 기능, 그러니까 유니크한 솔루션은 우리가 옛날에 사진을 인화하는 것처럼 사진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전이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마스터 필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가지고 산소가 없는 밀폐된 상태, 압축된 진공 상태에서 그 전이를 판에다 전이시켜주는 과정의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경쟁사는 요즘에 CT핀이 어떤 새로운 기술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다이렉트로 이미지를 판에다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에 말씀드린 것 중에 프렉소판은 고체 성분이 아니고 유연성의 포토폴리머 판이기 때문에 직접 이미지를 레이저로 쏘게 되면 그 열에 의해서 우리가 덧게인이라고 하는 망점 표진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벌써 데이터가 1, 2%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데이터하고 변형이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해서 그걸 밀착 상태로 가서 그대로 전이를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망점이 퍼짐 현상이 생기거나 덧게인이 생기게 되면 잉크가 아주 미세한 망점이 서로 잉크를 교체 방법을 통해서 섞여버리기 때문에 인쇄를 하던 과정에서 이게 색깔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돌아간다고 하거나 틀어지거나 농도값이 계속 편차를 갖게 됩니다. 그게 솔리드 빼다 인쇄할 때 마찬가지고, 또는 망점 인쇄할 때, 이미지 인쇄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퓨어 프렉소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잉크가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방지하는데, 그런 기술이 어떻게 나오느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요. 제가 이제 아까 고무를 가지고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이름을 써서 도장을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고무가 이제 평판이잖아요. 그렇게 찍게 되면 일반적으로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이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름을 찍으면 이름이 이렇게 흑흑하게 나오잖아요. 그냥 똑같이 내가 파란 잉크를 썼던 검은 잉크를 썼던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흑흑하게 나오는, 이게 기존의 가장 첫 번째 1단계의 프렉소 인쇄의 시작이고요. 지금 현재로 보시는 것처럼 얘가 거기에 이거 갖고는 안 되니까 잉크를 더 올려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다가 코닥이 갖고 있는 이미징 기술로 미세하게 이렇게 거기에 또 20 마이크론 안에 또 세분화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잉크를 올렸는데 조금 낮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갔던 법이 이제 여기 코닥에서는 디지캡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디지캡에 의해서 망점 모양을 또 변형을 줬어요. 그랬더니 또 더 좋아졌어요. 지금은
여기에서 망점의 변형을 두고 여기에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잉크가 접촉이 되는 순간에 잉크가 새어나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리에 필요한 부분만 잉크를 전이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잉크를 전이를 하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인쇄에서 우리가 농도의 가장 정확도 높이 올리는 것을 보통 1.78 우리가 이제 농도계라고 해서 백색하고 색깔하고 비교했을 때 그 차이점을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농도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농도값을 했을 때 보통 그라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1.8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프렉소에서 전에는 그게 안 나왔었습니다. 1.5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렉소를 하게 되면 아 인쇄가 왜 이렇게 좀 약하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인쇄물을 나중에 가실 때 보시게 되면 그 농도값을 높여서 연포장에서는 프렉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연포장에 해당하는 농도값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벨, 박스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인쇄의 농도값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 기술이 이제 미라클론이 갖고 있는 퓨어 프렉소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 지금 첫 번째 방법, 그러니까 한 뭐 2015년도, 16년도에 설치됐던 사례에서는 망점에서도 망점의 그 사이즈를 또 미세하게 이렇게 세분해서 망점을 만들어서 인쇄를 하는데 얘는 이제 잉크가 새어나가는 단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서클을 만들어서 이미지가 잉크가 새어나지게 않게 하는 방법. 이것이 지금 현재 이미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확대를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잉크가 이렇게 번지지 않고 여기서 하는데 지금 실제로 다른 출력 장비에서 인쇄한 것보다 이 미라클론에서 한 것이 지금 국내에 선도적으로 이제 이미지 잉크 그 농도값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쇄가 우리가 이제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장 했을 때, 그 다음에 반복되는 작업을 여러 번 했을 때 또는 장통을 했을 때 동일하게 하는 게 품질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 기준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농도값이 지금 퓨어 프렉소를 하게 되면 1.8까지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농도값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NX 기술 중에 이제 우리가 NX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코덱 시스템이 보통 1.89 그런데 이제 잉크가 어떤 변화를 갖지 않도록 해주는 그 기술을 했을 경우 적용했을 때 그걸 퓨어 프렉소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기술로 우리가 1.88까지 농도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이제 솔리드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시각적으로 그 잉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하늘 이미지를 한 것을 우리가 이제 필름에다가 이미지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필름에다 한 것을 라미네이팅이라고 해서 판에다가 밀착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그 도깨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죠. 산소를 제거를 하고 거기서 이미징을 하게 된 다음에 이것을 이제 현상을 하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게 솔벤트 타입만 있었어요. 세척하는 방법에서도. 근데 지금은 수성 타입을 사용하고 있고 수성에 맞는 판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재현을 해서 여기에 특히 어떤 엣지라고 하는데 그 커브 값이라든가 그런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라이트 부분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프렉소 하게 되면 누르는 방법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3% 이상은 날아간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냥 인쇄 용어에서 망점이 날아갔어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이라이트 부분이 재현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렇게 하늘을 우리가 봤을 때 구름이 미세하게 이렇게 깔리는 부분, 우리 전문 용어로는 보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그라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얼마만큼 1%에서부터 재현이 잘 되느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게 이제 눌러서 퍼지게 되면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냥 줄로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그 전체적으로 이미지를 1%에서부터 99% 그러니까 아주 99% 100% 하는 것은 이제 아주 진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 진한 부분까지 농도가 높게 재현되는 것이 지금 DKSH에서 공급하고 있는 코닥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판재가 다 형성이 되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프렉소에서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마운팅이라고 해요. 이제 판을 우리가 슬리브 그러니까 판형의 그라비어하고 달리 또는 옵셋하고 달리 우리가 사이즈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맞는 판이나 그라비어 실린더를 사용하지만 이 프렉소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 이 간격에 맞게 판 실린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걸 출력을 해 거기에 맞는 사이즈로 출력을 해서 거기다 이렇게 마운팅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판을 마운팅해서 이제 이 실린더가 얘가 이제 그 우리 이미지 실린더가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인쇄에 놓게 되면 이미지 판 실린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판 기술이고요. 이 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인쇄기에서 인쇄를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인쇄는 이제 소개할 인쇄기는 영국의 2대1이라고 하는 인쇄기를 소개를 할 겁니다. 저희들이 작년부터 2대1 기계를 국내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고 지금 뭐 좋은 결과로 2대1이 지금 국내에 곧 저희들이 들어올 걸로 이제 지금 준비가 되고 있고요. 2대1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 몇 가지 포인트만 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그 지금 현재 15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회사고요. 지금 이제 가운데 계신 분이 사장님이시고 이쪽에 이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뭐 얼마 전에도 같이 오셨고 사실 이번에 같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뭐 라벨 엑스포도 있고 또는 다른 어떤 행사 때문에 또 몸도 많이 안 좋으셨나 봐요. 이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참여를 못 하게 돼서 제가 대신 여러분한테 이제 안부를 전해드리고 또 뭐 이분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2대1은 지금 현재 그 캐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디지털 쪽에 캐논이 유명하잖아요. 일본 회사 있고 근데 이제 캐논이 유럽 법인이 있고 또는 이제 그 외국에서 한 2만 명 정도가 있는 그 직원들이 있는데 특히 그래픽 쪽은 한 3천여 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논에 한 3년 전에 이제 인수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캐논이 이제 모회사가 되는 거고 2대1은 그 자회사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서비스도 독립적으로 진행이 되지만 저희들이 이제 캐논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관계로 또 국내에 저희들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엔지니어를 6개월 이상 상주를 해서 국내에 지금 판매를 하는 것을 지금 그쪽하고 협의가 다 돼 있습니다. 이 DKSH에서 공급하는 2대1 인쇄기는 크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라벨, 필름 쪽은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프렉소 쪽에서는 특히 카톤이라고 해서 우리가 박스 쪽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싶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하는 라벨보다는 이 박스 쪽 인쇄입니다. 그래서 인란으로 박스를 하게 되면 보통 여러분들 옵셋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옵셋이 갖고 있는 장점이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생산 공정이 길기 때문에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이 2대에서 있는 카톤 프레스라고 하는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라벨이라든가 또는 필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프렉소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프렉소가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
연포장에서 그 포토폴리머 수집판을 출력한 것을 이렇게 감아주는 걸 판 실린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 실린더. 그 다음에 이미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원단. 그 다음에 이쪽이 앞통 실린더. 이게 이제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여러분들 제가 초두에는 작은 거를 소개를 할 거고 나중에 연포장 할 때는 이제 이 앞통 실린더를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고 계시면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록스 롤러. 아니록스 롤러는 잉크를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인쇄하는 방법에서 우리가 그 옵셋 같은 경우는 잉크 롤러가 잉크를 전시켜주는데, 또는 동판이 그라비에서 동판이 오목판에서 잉크를 전이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프렉소는 그렇지 않거든요. 프렉소는 항상 일정한 양의 잉크를 아니록스 롤러가 갖고 있는 선수, 아니록스 롤러는 선수, 그 다음에 패턴, 깊이, 홈, 앵글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이 망점이면 망점에 맞는 아니록스 롤러를, 내가 원하는 것이 솔리드, 빼다면 빼리드에 맞는 잉크를, 아니록스 롤러를 이렇게 선정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아니록스 롤러의 잉크를 공급하는 과정을 우리가 챔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챔버에 의해서 잉크가 올라가면 밀폐된 상태에서 여기에 닥터 브레이드라고 해서 칼날이 있는데, 여기 쪽에서 이제 잉크가 새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죠. 이 닥터 브레이드를 여기에 장착을 하게 되면 잉크가 이 챔버 안에서 항상 일정하게 서큘레이션이 되면서 여기에는 오목판, 그라비어 오목판처럼 오목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수는 보통 우리가 옵셋에서는 보통 120선에서 200선의 어떤 선수를 사용하는데, 이런 라벨 쪽에서는 보통 700에서 800선을 사용하게 되고요. 연포장 쪽에서는 더 미세하게 가니까 900에서 1000선의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선수는 또 잉크량하고도 관계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잉크량을 뭐 3g을 올리냐, 5g을 올리냐, 10g을 올리냐에 따라서 여기 올라가는 잉크 농도값이 달라지는 현상을 우리가 아니록스 롤러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고요. 이 기본적인 것이 프렉소의 인쇄의 가장 기본적인 인쇄 원리고, 이 기술을 얼마만큼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정확하게 하느냐가 바로 인쇄기계가 갖고 있는 기술이 되겠죠.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게 되면 제가 오늘 프렉소 인쇄기를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엄청나게 빨리 하실 겁니다. 아니록스 롤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벌집 모양도 있고 또는 물결 모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각사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의 그 모양들이고요. 단 여기에 우리가 잉크를 망점용으로 할 때 내가 어떤 패턴을 선정할지, 아니면 빼다 많은 잉크를 할 때 어떤 패턴을 선정할지, 이것은 이제 잉크 롤러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사전 교육감을 해서 거기 원하는 솔루션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소개할 아니록스 2대1 인쇄기는 저희들이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 모델군이 있습니다. 뭐 더 크게 얘기하면 네 가지 모델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나는 라벨을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규격 350, 우리가 이 350이라고 하는 것은 원단의 지폭을 얘기합니다. 350짜리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350이나 430이나 510이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L3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의 개념이 FL1보다 이제 더 높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이제 타겟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FL5, 511이라든가 또는 600, 지금 최근에 국내에 들어올 예정인 것이 600 사이즈가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650 최대, 저희들이 더 큰 모델은 이제 850까지도 가능하죠. 그래서 특히 많은 인쇄를 다량으로 하고 있는 박스 인쇄, 우리가 이제 크게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인쇄 쪽에서 오신 분들은 내가 요즘 추세가 소량 다품종이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럼 소량 다품종에 맞는 것은 이런 솔루션이 맞는 게 아니에요. 소량 다품종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할 게 디지털 솔루션이나 또는 옵셋 솔루션을 고민하게 되실 거고,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장통 인쇄가 많고 앞으로 하는 것들이 다변화된 것을 인란으로 하는 솔루션을 내가 찾고 있다면 프렉소가 그 솔루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솔루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쓴 거고요. 이 기계들은 크게 보게 되면 세 가지의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FL1, FL3, FL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들이 갖고 있는 모델군에서 라벨 쪽은 FL3, FL1이 커버를 하는 거고, 저는 이제 FL5 쪽으로 오늘 많이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기기적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모델들의 원리는 다 동일해요. 제가 아까 프렉서의 원리를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기능들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확장한 거지 없는 것이 새로 있는 걸로 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기획에만 마스터를 하시게 되면 전체 기술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렉서는 딱 보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 아마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 저희도 뒤에 카탈로그가 있으니까 이따 가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포일링, 그 다음에 캐스팅 큐어, 엠보싱, 그 다음에 다이 커팅,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미싱, 오시, 그 다음에 코팅, 라미네이팅 이런 기술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옵셋으로 하시게 되면 또는 디지털로 하게 되면 인쇄만 한 다음에 우리가 톰슨하고 라미네이팅하고 또는 뭐 다이 커팅하고 이런 공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이거를 인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을 얘기하거나 또는 품질을 얘기할 때 아니면 누구하고 어떤 차별적인 걸 하려면 바로 여기에 홀로그램이라든가 여러분 뭐 그냥 보안의 방법이라든가 이것이 인쇄적인 디지털로 솔루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하드웨어를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거기에서 인라인으로 여기 보면 이렇게 레일링 시스템이 있어서 이 레일을 위해 내가 원하는 스크린 유닛, 다이 커팅 유닛, 아니면 뭐 엠보싱 유닛,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폴드 포일 여러 가지를 다 여기다 추가적으로 장착할 수도 있고 기존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이 솔루션이 프렉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저희들이 라벨을 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작은 것이 큰 걸로 가는 걸로 소개를 하는 과정인데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인쇄를 한 다음에 뒤집어서 인쇄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터닝바라는 게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라미네이팅을 한다 그러면 라미네이팅하는 유니트가 여기 설치가 되는 거고 여기다 내가 콜드 포일 필름을 내서 전사를 시킨다 그러면 콜드 포일 유니트가 전이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프렉소 인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요.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하는 것 중에 다른 데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여기에 보시면 뒤에 저희들이 샘플을 많이 갖다 놨는데 여기에 이 부분을 우리가 FDC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프렉소 인쇄기에서 가장 제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톰슨까지 한꺼번에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톰슨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실린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아요. 프렉소의 단점 중에 하나라면 내가 다른 거하고 달리 옵셋은 내가 옵셋에서 기계의 사이즈에 맞게 PS판을 출력해서 인쇄하는 게 판형의 어떤 공급되는 과정이지만 얘는 내가 이미지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는 옷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우리 리피트 랭스라고 하는데 그 길이에 따라서 내가 이 정확한 판 실린더가 다 있어야 돼요. 구비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게 다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또 톨러런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많은 부분의 종류의 그런 그 실린더를 직경을 다른 것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 다이 커팅에서도 그런 식으로 돼요. 근데 2대1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다이 커팅은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하나는 로터리라고 해서 이렇게 인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하게 되면 평판 다이라고 해서 우리가 옵셋에서 쓰고 있는 평판 다이 우리가 톰슨이라고 많이 하죠. 또는 뭐 프렛베드라고 해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이 지금 얘기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이 그러니까 그 목형이라고 하죠. 목형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바로 인쇄를 여기다 그 판형을 장착을 하는데 지금 옵셋에 하는 방법처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점이 일단 코스트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세팅 타임이 빨라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작업자가 인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게 되면 톰슨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우리가 야레까지 해서 이걸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자, 두 번째 영상도 제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dale's web-fed flatbed die cutting machine, the FDC 510, aimed at the folding carton market, combines the best of sheet-fed flatbed die cutting technology with a cutting-edge servo-driven constant tension web transport system. Specifically designed for fast job change and setup when run in line with machines such as the Edale Gamma Flexo system or digital printing lines, the flatbed die cutter creates a highly efficient web-fed, single-pass folding carton production line.
Boasting cutting tool changeover times of less than 15 minutes, the flatbed can also significantly reduce tooling costs by up to 90% compared to many solid rotary tools. The Edel FDC510 can be retrofitted to an existing web-fed press or an unwind stand for offline conversion of conventionally or digitally pre-printed webs. This innovative machine encompasses die cut, breakout, delivery and waste chopping within a single pass, and is ideal for short-run cartons from 1,000 to 100,000 units, with the ability to nest products of up to 5 across for maximum use of raw materials. With the option to reconfigure the machine for a wide range of carton sizes and forms without the need for specialist tooling, the FDC510 enables your company to make cost-effective, low-volume folding carton production a reality. 이 기계는 지금 그 자동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이델이 갖고 있는 장점은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여기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가 명시를 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서버 모터에 의해서 인쇄기를 다 구동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이 기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 소개를 해드리는데,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인라인 플렉서 인쇄기의 다이 커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동영상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Edel's web-fed flatbed die cutting machine, the FDC510, aimed at the folding carton market, combines the best of sheet-fed flatbed die cutting technology with a cutting-edge servo-driven constant tension web transport system. Specifically designed for fast job change and setup when run in line with machines such as the Edel Gamma Flexo system or digital printing lines, the flatbed die cutter creates a highly efficient web-fed, single-pass folding carton production line. Boasting cutting tool changeover times of less than 15 minutes, the flatbed can also significantly reduce tooling costs by up to 90% compared to many solid rotary tools. The Edel FDC510 can be retrofitted to an existing web-fed press or an unwind stand for offline conversion of conventionally or digitally pre-printed webs. This innovative machine encompasses die cut, breakout, delivery and waste chopping within a single pass, and is ideal for short-run cartons from 1,000 to 100,000 units, with the ability to nest products of up to 5 across for maximum use of raw materials. With the option to reconfigure the machine for a wide range of carton sizes and forms without the need for specialist tooling, the FDC510 enables your company to make cost-effective, low-volume folding carton production a reality.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아까 그 다이를 장착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톰선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눌러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플랫베드 다이 커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평판 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양품은 이쪽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지나가게 되고, 찌꺼기는 이쪽으로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디지털리에 박스 인쇄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롤해서 시트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인쇄기하고 연결이 돼 있다면 이쪽에서 연결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런 솔루션은 담배 박스 같은 경우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미팅을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라비에로 롤로 했던 거를 만약에 로터리 다이 커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소량일 경우, 담배에서 소량은 또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원하는 모양대로 양품을 따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그 제품은 뒤에 샘플로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하나의 예를 보여드린 건데요. 맨 위에는 옵셋으로 인쇄를 했을 때 앞면과 뒷면, 그 다음에 포일링 또는 라미네이팅 또는 코팅을, 그 다음에 다이 커팅을 우리가 이렇게 인란으로 했을 때 그 시간 대비, 이쪽에 지금 플렉서 인쇄기가 이런 공정들을 한꺼번에 했을 때 시간 대비 그 효율성을 비교를 했을 때 효율성이
우리가 얘기하는 가동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효율적인 측면에서 50%, 53%라면 실제로 그 생산성 극대화는 90% 이상이 되는 거다. 이제 지금 그걸 보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맨파워, 우리가 사람의 활용도도 옵셋 과정에서 전체를 하게 되면 전체 공정에서 14명 정도가 필요했다면 여기에는 작업자가 약 3명 정도가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다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콜드 포일을 했다든가 포일링을 했다든가 또는 그런 금은박을 했다든가 하는 것들은 샘플은 뒤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종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중에 연속으로 양이 많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언와인딩이라고 얘기를 해요. 롤을 풀어주는 과정을. 이 언와인딩을 하나로 가는 방법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러면 하나 끝나면 또 이제 하나를 바꿔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렇게 연속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끝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터렛이라고 해서 자동 급지를 연속으로 해주는 방법이 있고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옵셋에서는 2번을 인쇄를 해야 되지만 얘는 양면 인쇄를 할 때 우리가 1도, 2도 또는 뭐 여러 가지 인쇄를 했다고 하고 그러면 그걸 뒤집어서 하는 경우를 우리가 터닝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원단이 딱 지나가게 되면 한 바퀴 내가 앞에를 인쇄를 했고 프론트 사이드 앞쪽을 인쇄를 했고 그걸 반전을 시켜서 하는 걸 이 반전 이걸 터닝바라고 하는데 반전을 한 다음에 다음 유니트를 인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럽에 있는 고급 박스를 보시게 되면 안에가 보통 빨간색으로 돼 있고 앞에는 이제 이미지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명품들 박스 같은 게 보이게 되면 그런 방법들이 인라인 솔루션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방법이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터닝. 그 다음에 우리가 프렉소 인쇄기는 크게 보게 되면 건조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UV 건조 경화 장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래서 어떤 경우에는 EB라고 해서 우리가 식품 포장에 적용할 수 있는 EB 잉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친환경을 얘기하면서 수성 잉크가 종이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성 잉크가 종이 쪽에만 많이 적용이 됐는데 지금은 이따 후단에 제가 소개할 건데 우리가 수성 잉크가 연포장 쪽에 소개가 되면서 지금은 그 확산세가 엄청나게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UV를 하게 된다 그러면 UV 경화 장치가 여기에 이제 장착이 돼서 우리가 인쇄를 한 다음에 바로 나오자마자 즉석 건조를 이제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모든 인쇄기가 갖고 있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아마 있을 겁니다. 각 사별로. 그런데 이제 제가 본 2대1의 장점은 7개의 서버 모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7개의 서버 모터가 우리가 이제 잉크 쪽, 그 다음에 인압 쪽,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판 실린더 쪽이 들어가는 부분이 다 서버 모터에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원단의 두께와 사이즈만 입력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내가 인쇄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버 모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안 할 경우에는 얘를 멈춰놓고 다른 작업을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프렉스에서 작업 준비 시간을 얼마만큼 단축하냐 이겁니다. 단축하려면 이런 자동화된 기억에 의해서 세팅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라면 우리가 핀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맞추는 거예요. 지금 뭐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올 기계들이 뭐 20도도 있고 이제 더 아주 큰 기계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니트가 이렇게 기르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만큼 동일한 자리에 이미지를 인쇄를 하느냐 이걸 우리가 레지스터 컨트롤이라고 얘기를 하고 핀 맞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과정이 작업자가 모니터 서버 못하니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벌써 인쇄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원단 손실이 많이 있고 세팅 타임이 많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자동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2대1에서는 AIR이라고 하는 테크놀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서버 모터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단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 서클을 우리가 모든 인쇄기는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레지스터 막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마크를 하나씩 넣어요. 거기에 정확하게 내가 교체되는 것을 우리가 핀을 정확하게 맞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클이 있으면 여기에 1도에서부터 몇 도가 됐든지 간에 진화가 되면 인쇄가 되면 얘가 카메라로 인식을 해서 내가 만약에 이 파란색의 이미지가 내가 원하는 데서 벗어났다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난 부분을 얘가 컨트롤 해주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색깔이 만약에 우리가 인쇄하는 과정이 좌우로도 가는 방법이 있지만 원단이 플렉서가 이제 수축이 생기면서 또 대각선으로도 핀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계는 지나가는 방향과 그 다음에 대각선 방향을 같이 서버 모터가 컨트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자가 어떤 컨트롤 패널에서 컨트롤 하는 게 아니고 무인 상태나 동일한 조건에서 자동으로 인쇄가 되고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지금 이 기능이 아마 서버 모터를 갖고 있는 모든 플렉서 인쇄기에서 얘기는 또 동일하게 하지만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중에 하나 유일한 업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는 방향, 대각선 그 인쇄기 원단 가는 방향과 대각선 반항의 원단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예, 그러면 제가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프렉소는 판 실린더가 이미지에 따라서 크거나 작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크거나 작을 경우에 인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포지션이 90도 간격으로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 슬라이드는 우리가 핀을 정확하게 맞추는 방법이 서버 모터 아까 이지 컨트롤, 이지 레지스터 컨트롤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컨트롤이 되는데, 우리가 올려놓게 되면 그 시간도 단축하기 위해서 이게 마그네틱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 실린더를 올려놓으면 이미지가 서로 인식을 해서 가장 근사치의 판의 형태를 구동을 만들어 놓게 되고 위치를 만들어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을 시켜주게 되면 이지 레지스터에서 자동으로 서버 모터가 컨트롤하기 때문에 여기 컨트롤 되는 시간이 20초 이내에 원하는 원단이 이미지가 다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에 따라서 판형이 틀리더라도 동일한 인쇄의 그 립 각도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지 이미지에 의한 그 망점에 의한 인쇄의 변형이 2번, 3번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인쇄를 하고 있는 도중에 내가 인쇄를 안 하고 있는 유니트가 있다면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잉크 프렉소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크게 이제 그 어떤 구성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잉크는 잉크 챔버에서 공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또 하나 방법은 이렇게 트레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잉크량이 적을 경우에는 이렇게 트레이를 통해서 잉크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세팅, 소량일 경우에는 세팅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버 모터가 우리가 판 실린더, 앞통 실린더, 이렇게 이제 그 실린더 자체의 내구성을 강하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듀얼 서버 모터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잉크 건조하는 방법이 잉크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EV냐, UV냐, 또는 열풍이냐를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UV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GW라고 하는
UV 건조 장치를 사용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열풍이다 그러면 열풍에 맞는 또 건조 장치를 저희들이 이제 영국의 네스그래프라고 하는 장비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쇄기는 모든 게 다 본사하고 교신할 수 있고 리모트 컨트롤할 수 있고 여러분의 데이터를 엑셀 파일이나 또는 PC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단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계가 상태가 잘 되고 있는지 문제가 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검수를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인쇄기가 사전 전장 기능 또는 리모트 기능 그 다음에 디지털 작업 저장 기능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 기계가 이제 내년에 아마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마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는 엔지니어가 저희들하고 같이 6개월 이상 상주를 하면서 소개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DKSH 서비스 엔지니어가 또 여기에 맞게 지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를 크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열풍을 하게 되면 열풍은 수성 잉크를 인쇄할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권이라든가 또는 뭐 스크래치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을 하려면 거기에 맞는 건조용 시스템이 또 달라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 기능으로 지금 2대1이 갖고 있는 장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혹시 많이 보셨을 텐데 이런 일련의 어떤 공정들을 소개할 수 있는 기계들이 2대1에서 특수 기능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또는 복권 기계로도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설치된 사례가 지금 다른 외국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열풍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열풍 건조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인쇄의 속도는 건조하고도 건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수성 잉크를 할 경우에는 그래서 수성 잉크를 사용하게 되면 수성에 맞는 건조 열풍을 통해서 우리가 분당 보통 150m 또는 뭐 UV를 하게 되면 분당 200m의 이제 건조 속도를 저희들이 고객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기능들은 이제 추가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인스펙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인스펙션은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인쇄물이 잘 되고 있는지를 기장들이 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기계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쇄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이물질이 있거나 품질이 농도가 변차가 생기게 되면 그걸 감지해서 기계를 멈추거나 기계에 부자를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저희들이 BST 인스펙션 장비를 BS는 이제 독일의 인스펙션 장비로 유명한 회사인데 이 장비를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장점들은 제가 정리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소량 다품종 인쇄는 이 솔루션하고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옵셋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개의 공정 또는 대량의 인쇄물을 내가 가장 경제적으로 가장 그 환경적으로 인쇄를 고민하신다면 이 플렉소 인쇄가 갖고 있는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장점들을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는데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또는 저희들한테 연락하시게 되면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플렉소 인쇄가 우리가 필름과 라벨 쪽, 그 다음에 박스 쪽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군데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연포장 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우리 K프린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라벨이나 박스 인쇄 쪽을 타겟으로 많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라비어 인쇄 쪽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연포장 쪽이에요. 이런 연포장 쪽은 동일하게 우리가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렉소 기술이 적용이 되는데 단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 기계적인 것만 틀리죠. 원리는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공부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연포장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화학물, 알코올 또는 솔벤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 대한 위험에 대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법, 그러니까 화평법 또는 화강법이라고 해서 관리를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연포장도 이제 소량 작품종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죠. 장통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동안에는 그라비어 인쇄로 인쇄를 했던 거거든요. 그라비어 인쇄소 여러분들 혹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냄새가 엄청나게 많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일반인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여기서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되게 위협감을 많이 느낍니다. 건강상의 위협감을. 그리고 그쪽에 쓰이고 있는 잉크 자체가 솔벤트 타입이기 때문에 화재 염려가 많아요. 그래서 인쇄소에서 불났다 그러면
그라비오 인쇄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대부분이 그 핸들링을 그러니까 거기에 약간의 어떤 불꽃이 튀게 되면 이제 그 발화가 돼서 화재가 연결되고 대부분 쓰고 있는 것들이 필름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트폴리오 레진 쪽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화재 유연성에 노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방법이 저는 프렉소라고 생각합니다. 프렉소 인쇄기는 이런 것들을 솔루션을 그러니까 이런 유험성을 제거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수성 잉크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솔루션이 되는 거죠. 프렉소 인쇄는 유럽에서는 90% 이상이 그 보급이 된 기술이고요. 한국은 지금 5% 이내 어떻게 보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아마 보실 거예요. 뭐 지금 오리온 또는 오뚜기 뭐 이런 데서 지금 다 이 프렉소를 하고 있어요. 대기업들은 지금 여기에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농심 또는 뭐 율촌 또는 뭐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롯데 알루미늄 다 이쪽 분야에 지금 범인들 하고 계세요. 동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쪽 분야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가장 잠재된 시장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장에 또 필요한 기술이 정밀한 프렉소 인쇄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을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저희들은 오랫동안 소마라고 하는 프렉소 인쇄기를 소개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소마보다 더 좋은 솔루션을 저희들이 또 파트너사가 돼서 이태리의 우테코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오닉스코가 작년 11월 K-쇼라고 해서 이 독일의 연포장 패키징 솔루션에 처음으로 소개했던 기계거든요. 이 우테코의 기계를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 총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독점 판매를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여기에 맞는 솔루션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소개하는 시간과 또는 이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을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계는 프렉소 인쇄기는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아까 그 원리, 판형에서 가장 하나의 차이점이라면 이렇게 보시면 또 동일해요. 단지 얘 여기 판형, 앞통, 우리가 인프레션 실린더라고 하는 부분이 라벨보다는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커서 여기에 이미지를 전이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붙는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CI 프레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는 이제 있는 프렉소 인쇄기였다면 얘는 CI 프렉소 인쇄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라비오하고 비교했을 때 프렉소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옛날 같으면 프렉소 인쇄 품질이 거기에 많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프렉소하고 그라비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프렉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퍼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널 존이라고 얘기를 하고 덧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렉소 그라비오는 이미지 레이저로 이미지를 쏘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게 되면 톱니바퀴형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작은 거는 잉크가 이렇게 메꿔지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프렉소는 이 덧개인이 단점인데 이거를 아까 제가 제거하는 방법이 판형해서 제거를 하거나 또는 인쇄기에 키스 프린팅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제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에 의해서 프렉소가 엄청나게 지금은 그 기술을 갖고 있고 품질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샘플을 보시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아까 아니녹스 롤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프렉소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의 양을 하려면 여기에 맞는 아니녹스 롤러가 다 4개가 다 틀리게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동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깊이를 파게 되면 잉크를 전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라비오 하신 분들은 하나의 동판으로 한 색에서 예를 들어서 진한 부분과 망점의 부분을 다 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프렉소는 그게 안 돼요. 하나 갖고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분판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분판해서 하려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크게 보게 되면 우리가 망점하는 부분, 그 다음에 글씨, 그 다음에 중간 톤, 그 다음에 아주 솔리드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통 3개에서 4개 축으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4개의 롤러를 구성을 갖고 있다가 내가 이미지 CMYK 인쇄할 경우는 거기에 맞는 3에서 5g의 아이녹스 롤러 선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아이녹스 선수는 800에서 900선 정도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내가 또는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별색을 처리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아이녹스 롤러 선수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프렉소가 갖고 있는 연포장표에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기술입니다. 특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얘도 지금 아까 제가 CI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그 앞통이
다른 거는 작았을 텐데 이렇게 커요. 그 대신 여기에 인쇄 유니트 구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쪽에 4개, 이쪽에 4개. 이걸 8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10개가 5개 붙게 되면 10도 인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렉소 인쇄기는 그 구성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CI 타입의 몇 개의 인쇄 유니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인쇄기가 10도입니다, 8도입니다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라브 인쇄선을 가시게 되면 유니트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서 여러분들 금방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는 딱 가서 이렇게 겉에서 보시게 되면 유니트의 구성이 그 몇 도의 구성을 갖게 되는 방법이죠. 자, 또 마지막으로 준비한 동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계는 크게 인쇄 파트와 컨트롤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이 인쇄 파트는 몇 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8도, 일반적으로 8도로 많이 가요. CMYK 플러스 RGB에서 8도에 이제 별색까지, 100색까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컨트롤 해주는 게, 여기는 언와인딩, 리와인딩, 원단을 풀어주고 이제 감아주고, 그걸 자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다 여기 컨트롤 해주는 것이 여기서 HMI 시스템에서 이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이 기계는 디자인이 그동안 이제 이태리의 그 우테코라고 하는 회사는 약 한 450명이 이제 그 기술진을 갖고 있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기계 대수로 보게 되면 한 600여 대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라비오 인쇄, 프렉소 인쇄, 그 다음에 라미네이팅 인쇄기, 디지털 인쇄기, 디지털도 연포장에 분당 200m 이상 되는 기계들이 여기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이 회사 솔루션이 그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다 서베이를 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작년 11월에 이제 출시한 제품이 오닉스 고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 기계는 지금 있는 것보다 약 55%의 생산성을 단축하게 됐고요. 그 생산성은 어떤 식으로 해서 단축이 됐냐 보시게 되면, 먼저 여기도 마찬가지 수지판이 이렇게 판통에 실린더가 장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카메라가 3D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얘가 어떤 부분에 이미지가 많고 적은지를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미지가 많은 부분에는 거기에 필요한 부분, 그 다음에 건조 세척이라든가 세척액을 거기에 많이 뿌려줘야 될 거고요.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건조도 그쪽이 더 많이 요구가 되니까 거기에 이제 열풍 건조가 더 집중적으로 건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얘가 그것을 인식을 하고 기계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자리에 내가 핀이 있는지, 레지스터 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핀을 기준점을 보고 얘가 카메라가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서버 모터가 움직여서 핀까지도, 그래서 모든 세팅이
3분 이내에 원하는 인쇄물로 인쇄할 수 있는 거. 여기에 지금 몇 분은 실제로 이거 가동되는 거 이태리에서 보고 오신 분 계세요. 그래서 이 기계는 실제적으로 원단 손실도 저희들이 100m 이내에서 원단 손실이 나왔고 인쇄도 3분 이내 해서 세팅이 되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이 기계를 통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뒤에 있는 샘플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열풍을 불어주는 바람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인터덱이라고 역할을 하죠. 여기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이쪽이 더 많았다. 그러면 잉크 바람 열풍 건조의 파워가 더 강하게 되니까 거기에 맞게 강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약하다 그러면 약하게 해주는 거고, 마찬가지로 뒤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세척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으로 펌핑 시스템에 의해서 이 세척해주는 것도 잉크가 많은 부분에는 세척액을 더 많이 공급해주는 거고 적으면 적게 해주는 거고, 얘가 인공지능적으로 그걸 인식을 해서 기계적으로 그걸 실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양쪽에 있기 때문에 솔벤트 전략, 그 다음에 작업자가 빨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로 소요되는 시간도 약 한 3분 정도 이내에 세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렉서는 아까 제가 챔버를 말씀드렸잖아요. 잉크 챔버에서 이제 가장 다른 것들은 다 자동으로 되는데 마지막에 그 아니록셀룰러에 갖고 있는 홈에 빠져 있는 잉크를 항상 일률적으로 이렇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 그걸 역할을 해주는 게 닥터 브레이드입니다. 그래서 이 닥터 브레이드가 우리 저기 닥터 브레이드 유명하신 우리 TGI 코리아의 사장님도 계시는데 나중에 혹시 저기 기술적으로 필요하시면 아마 소개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닥터 브레이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모든 역할이 다 동일하게 보인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적으로 이게 1m 20까지 가는 그 긴 폭이기 때문에 최대가 정교하게 그걸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잉크를 긁어낸다고 하는 거, 이렇게 깎아준다고 하는 거를 갖고 있는 것은 기술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소모성이기 때문에 마모율에 따라서 이제 교체를 해서 항상 일정한 양의 내가 올라가는 그램이 3g이다 그러면 3g만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닥터 브레이드가 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이걸 교체할 수 있도록 온오프를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고 여기에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티탄 코팅 처리가 돼 있어서 잉크를 세척할 경우에도 신속하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있는 시스템의 공장에 이런 기계가 들어가려면 공간에 대한 또 필요성이 필요하죠. 만약에 5m, 10m, 우리는 이제 터렛 타입을 하게 되면 15m까지 그 아주 작은 공간에서 이 기계를 설치할 수 있고요. 위에 공간도 약 4m, 그러니까 3m, 5m, 15m 정도면 작업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작업자가 위에 올라가서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옥상 형태의 발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이 기계에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 속도는 400m 분당. 그러니까 상당히 이 기계는 뭐 여기 있는 각고 기계는 600m짜리도 있고 800m짜리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400m면 연포장 대응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모델을 국내에 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많고 잉크가 많다면 건조의 방법을 우리가 모듈 타입을 틀리게 해서 그 효율을, 건조의 효율을 더 높여주는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건조 터널이 실린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열었을 때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전체적으로 4도 구성을 갖고 있는 거고요. 누구든지 쉽게 여기서 타일 장착할 수 있도록 실린더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또 하나는 이제 소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인쇄소에서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그 데시벨로 초음을 체크하게 되면 보통 80 이하가 되면 내가 상대방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소리를 질리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갖추게 되면 소리가 미세하게 날 정도로 30dB 이내에서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인쇄기는 수성 잉크와 알코올 타입 잉크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위험에 대한 문제에서 벗어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SG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에 대한 대두되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솔루션 중에 하나고 오토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친환경으로 이제 인쇄를 하게 되고 잔류용제가 없게 되고 하는 거죠. 지금 이 모델은
크게 폭에 따라서 작은 것은 820, 지폭이, 그 다음에 큰 것은 1320.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포장 쪽은 보통 1320 정도가 되고요. 라벨을 혹시 하고 있다면 820 정도면 충분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이런 기계들은 우리가 이제 최대 속도가 400에 최대 8도에서 10도까지 가능하고, 만약에 추가적인 유니트가 설치가 가능하다면,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할 수가 있고요. 이 사양으로 해서 저희들이 12월 2일 날 우테코에서 플렉소 로드쇼라고 해서 저희 DKSH와 함께하는 플렉소 데이를 저희들이 아마 그 양재동에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아마 동일한 안내 문자가 아마 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테코에서 갖고 있는 솔루션 중에 플렉소 인쇄, 그 다음에 그 로타리 우리가 그라비오 인쇄, 그 다음에 디지털 인쇄를 소개를 하고, 제가 오늘 소두에 말씀드린 그 플렉소 인쇄를 만드는 재판 시스템 코닥 미러클론에서 전문가가 오셔서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닥터 브레이드 전문 스위스에서 오셔서 또 그 부분을 소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DKSH 파트너 사업들과 같이 저희들이 플렉소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루 종일 할 겁니다. 거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무상으로 참여할 수 있고요. 저희들이 점심 또는 뭐 간식 다 준비해서 저희들이 맘 잡고 플렉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이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이 주간은 저희들이 DKSH와 그 다음에 이태리에 있는 우테코 사업과 같이, 그리고 아까 협력사들하고 같이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그때 11월 2일에 만날 수 있는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제 말씀을 듣고 혹시 고민을 하셨거나 또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DKSH 뒤에 보시게 되면 제 명함도 있고 우리 회사 직원들이 또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플렉소 인쇄를 끝으로 친환경에 대한 솔루션을 우리가 공급을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인쇄 솔루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 또 다시 여러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